네, 오늘은 개장 전 어떤 뉴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선택 오늘의 종목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만도입니다. 만도가 관심이 나오는데 주가가 가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만도를 꼽으신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모처럼 만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주가가 되게 좀 지지부진했고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은 뭐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이라는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죠. 이렇게 반도체 칩 공급,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뭐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에이다스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이다스 사업부가 분산을 한다 그러면서 또 약간 주가에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이다스 사업부가 분산을 하면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란 MMS라고 통칭되는 그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제 분할 작업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의 좀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M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분할을 한 건데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현지에서 조금 더 많은 고객사를 좀 확보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만도 같은 경우에 존속하는 만도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샤시 부분 쪽이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중국 매출이 10%나 전년 동기 10%나 증가하는 그런 뚜렷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주가는 약간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좀 완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만도와 관련된 어떤 뭐 북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니오, 폭스바겐, 뭐 전기 트럭 쪽 업체 쪽에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뚜렷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는 지금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다스 사업부와 관련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해 보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가 더 이상은 이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관련한 실망감은 다 반영을 한 건가요?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을 했다고 판단하고, 물론 이제 IPO 관련돼서 주가 희석과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한 80~90% 정도는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감을 보기보다는 4분기부터 개선되는, 그리고 이런 에이다스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본업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 현 시점에서의 관심 첫 번째 종목으로 만도 짚어봤고요.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요즘에 속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더 봐야 될까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가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업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리스크한 측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징에 나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다가 성장성까지 겸비했다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면은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아주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매출은 1,736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베트남 공장이 가동률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ESS, 뭐 5G, 스마트폰, 전기차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부가 이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ESS 1위 업체인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핵심 부품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어떤 동반 성장, 동반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G 관련주들
중에서 통신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에릭슨이나 후지츠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규 매출이 좀 발생할 거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이제 삼성전자 쪽인데 결국에 이제 폼팩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또 폴더블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탁 생산 가능하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어들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잘 끌어나가고 있는 ESS나 5G 거기다가 스마트폰, 뭐 전기차 이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지금 상승세가 돋보이게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 매수와 함께 좀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뭐 5G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서진 시스템 따라잡아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 회사가 두 번 한 번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내면서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좀 네.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어쨌건 이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 기획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확실하게 돌렸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구성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있어서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쪽 65%, 모바일 쪽이 10%, 네트워크 5% 정도 되는데 일단 전장이라든지 5G 어떤 개화 때문에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회사가 하는 회사 부품들이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753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한 74%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03억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한 495% 정도 엄청나게 좀 증가를 했어요. 네. 이랬던 원인들은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 같은 언택트 분야의 새로운 반도체들이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마침 또 그 분야에 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수행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쪽에 그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한 연말까지 한 10% 정도 사업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의 어떤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이런 뭐 아침에 나왔지만 뭐 마이크론 같은 것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들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 외에 이 회사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자회사가 이제 동행 복권이랑 로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결 규제 실적이 좀 잡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약간 테마성 재료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화이자가 초극저온 그 백신 이동 장비 네. 보관 용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용기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메모리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메모리 센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또 화이자 관련된 또 약간 테마성 어떤 모멘텀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 같이 움직였었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나올 전망이 돼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추가를 한다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좀 향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근데 단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자리도 괜찮습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가 좀 눌릴 때 어제 같은 경우 좀 눌린 흐름이 나왔고요. 향후에 좀 눌린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 나올 거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날이 아니라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그렇죠. 내리는 날 담아보는 전략으로 제주 반도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만도와 함께 서진 시스템, 제주 반도체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끝으로 투자 전략, 수요 일정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마이크론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이 좀 많이 좀 꺾이는 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이 좀 색깔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꿈을 먹는 성장주 쪽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 대형주나 소부장들이 반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당분간 트렌드가 될 것은 대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나진 않는데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또 5G 통신 장비로서의 수혜가 또 기대된다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를 생각하신다면 5G 통신 장비 굉장히 싸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 투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연말에는 또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꺾였던 온라인 유통주라든지 화장품주가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나왔지만 피크아웃이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그 철강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매매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건 굉장히 쌉니다. 다만 네. 이제 바닥거리기 때문에 언제쯤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이 지금 거의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슈 말씀드리면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연말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확장성으로 가져가는 우리 5G라든지 지금 반도체도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수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반도체 쪽 그리고 유통과 경기 민감주도 어제 화학주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철강 쪽까지도 관심 좀 유효하다. 덜 오른 종목에서 이제 순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짧게 지난주에 LIG 넥선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정말 강한 흐름을 바로 보였었는데 지금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일단 그때는 제가 중장기적인 말씀 등이 네. 좀 컸는데 마침 또 그날 이제 UAE에서 또 그러니까요. 수주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는 좀 수주가 있는 그 시기라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렸고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연말에 다시 그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산업 이슈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네.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선까지 지난 진짜 개장 전에 제대로 잡아주셨는데 또 AS까지 해봤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팅 김준현 팀장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